네, 요즘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손목이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비즈인사이드 건강 토크에서는 손목 질환 중에 하나인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무엇인지와 그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황병윤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오늘 먼저 주제인 이 손목 터널 네. 증후군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으로 가는 세 개의 신경 중에서 정중신경이 늘려서 발생하는 신경마비 증상인데요. 증상으로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 부위에 손이 저린 증상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질환이 진행하게 되면 밤에 자다가 손이 터질 듯한 증상으로 깨는 증세가 잘 발생하게 되고요. 네. 더 진행하게 되면 손에 힘이 빠져서 작은 물건 같은 거 집을 때, 특히 컵이나 뭐 젓가락질을 할 때 간혹가다 떨어뜨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의 발병률이 네. 저 4배 이상 높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이렇게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네, 실제로 여성분들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젊은 연령보다는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아마도 저희 나라 자체가 결혼하고 나서 사회생활과 병행해서 반복된 가사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손을 무리하게 쓰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손목이 약간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막 뛰쳐가거나 이렇게 찾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 혹시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두고 있다가 네. 저절로 낫는 자연 치유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초기 급성 증상일 때는 신경부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이제 증세가 처음에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손을 충분히 쉬어주고 그러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손목에 통증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 네. 말고 어떤 다른 손목 질환이 있을까요? 네. 그다음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거는 손목 건초염이라고 해서요. 엄지손가락 부위에 잘 생기게 되는데 그건 힘줄을 싸고 있는 힘줄 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건초염 네. 두 질환이 일단 이름은 굉장히 딱 다른데 그쵸.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초염 자체는 염증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 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신경 증상이기 때문에요. 주로 저리거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손목 건초염과 손목 터널 증후군 그 두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어떤 게 네, 있나요?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충분한 휴식이 제일 도움이 되고요. 네. 휴식으로 해서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주사 방법으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성기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부목 고정을 통해서 아예 손목 자체를 못 쓰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증세가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거나 계속 좋아졌다가 반복되는 양상이 지속되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한 1, 2cm 정도 절개를 해서 그 부위 염증 있는 부위를 긁어내면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눌려 있는 정중신경을 풀어주면 증세는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손목 질환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이 통증을 수반한다는 게 좀 그렇죠. 공통점일 텐데요. 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네. 받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네. 자가 진단법 같은 건 있을까요? 그렇죠.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목을 주로 구부릴 때 많이 증세가 나타나기 어떻게 때문에요. 이렇게요? 손목을 이렇게 뭐 저희가 기도하는 자세 말고 거꾸로 이렇게 하게 거꾸로. 되면 네. 1분 정도 지나면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손가락 내 부위에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1분 이상 해봤을 때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건초염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 부위에 보면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있는데 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넣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극심하게 돼서 잘 못 움직이세요. 네. 그리고 가장 흔한 본인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후레이팬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걸 못 하세요. 통증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초염일 가능성이 제일 높으세요. 이거는 왜 생기는 거죠, 건초염은? 건초염 자체가 결국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네. 무리하게 이제 많이 사용하시거나 반복된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가장 잘 생기는
원인이죠. 그렇군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한쪽 손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쪽 손목에도 혹시 이게 전이가 전이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부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보통 한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뭐 반대쪽 손을 아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증세가 보통 같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좀 심각하거나 더 중한 증상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목 건초염 같은 것들을 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모두 정형외과 질환에서 기본적인 이제 예방 방법은 좀 무리하게 써서 통증이나 그런 게 있는 경우는 쉬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반복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 주변의 염증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하게 손목을 구부리는 자세가 많고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그런 동작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거나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쉬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발병률이 많아진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손목을 좀 스트레칭해주고 휴식을 취해주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이 황병윤 원장님의 도움 말씀 참고하셔서 손목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올 텐데요. 특히 장마철에는 집안 전체에 쌓여있는 습기 제거가 우선이잖아요. 간간히 보일러를 돌리거나 양초를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습하고 그 끈적끈적한 공기는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칫 가족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요.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여름 장마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란의 비즈니스 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